안녕하세요. 국어자신감 박재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 완성 실전 모고 4회에 실린 첫 번째 연대시 이영기 시인의 숨바꼭질입니다. 이영기 시인은 교과서는 물론 2014년 수능에도 등장한 유명한 시죠. 낙화의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영기 시인은 16세에 등단해서 최연소 시인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천재 시인입니다. 불교학과를 전공한 그의 시는 유독 존재에 대한 허무와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의 시가 많은데요. 그는 199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10여 년을 병상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당시 뇌졸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맸다고 하지만 시 창작에 대한 불꽃마저 꺼뜨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는 투병 중에 틈틈이 쓴 작품들을 모아 1998년 시집 절벽을 발표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숨바꼭질이라는 시가 바로 이 시집 절벽에 수록된 시입니다. 시인의 투병 생활 중 고백이 담긴 시라는 것을 참고하며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바꼭질 이형기.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이 있었지만 병명을 따져서 뭐래. 비쩍 마른 커다란 몸짓이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리고 마침내 한 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 그것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숙한 약속. 그 이행을 주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또 그것은 무엇인가가 모양을 갖추고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 나무와 풀들이 수런대면서 바람과 구름을 손짓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다만 침묵 속에서만 진행되는 봄볕 단양한 오후 한때, 당나귀는 덜컥 무릎을 꿇고 지상에서 숨바꼭질하듯 잠적했다. 아니, 진짜 숨바꼭질이다. 이 시는 총 3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년과 3년은 각 한 행으로만 제시해 처음과 마지막 연의 의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1년은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라는 짧고 강렬한 문장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나귀라는 대상을 그 늙은 당나귀라고 표현한 것은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효과를 가져 당나귀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동시에 죽었다라는 결과만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강렬한 1년 뒤에 이어지는 2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화자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화자는 다음 연의 시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이 있었지만 병명은 따져서 뭐래라고 하며 당나귀가 죽은 이유를 뇌졸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하지만 고려 화자는 병명은 따져서 뭐래라고 하며 당나귀가 죽게 된 이유는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쩍 마른 커다란 몸짓이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리고 마침내 한 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커다는 커다란의 시적 허용된 표현이겠죠. 그리고 비쩍 마른 커다란 몸짓은 죽은 당나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나귀의 죽음에 대해 화자는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고 허물어져 버린다고 하여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죽음 이후 점점 부식되고 소멸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한 줌의 흙과 먼지,
즉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죽음의 과정의 끝은 마침내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존재의 죽음은 마침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즉 원래 있던 곳인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인식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멸과 동시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행위는 자연에 마땅한 섭리이기에 약속과 같고 그리고 엄숙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행위를 주위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장례식장에서 엄숙하게 죽은 이를 추모하는 추모객들의 모습을 연상하는 구절이네요. 또 그것은 무엇인가가 모양을 갖추고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앞서 말한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죽음이 무엇인가가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라고 말합니다. 전조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조짐이라는 뜻이니 이번에는 죽음을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조짐으로 보는 것이죠. 즉, 화자는 죽음이 존재의 소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새로운 탄생으로 바라보는 것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적 사상인데요. 불교에서는 생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바퀴가 굴러가는 것에 빗대어 윤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나무와 풀들이 수군대고 바람과 구름이 손짓하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즉, 새로운 생의 탄생은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 모든 절차, 즉 한 생명의 죽음과 탄생은 다만 침묵 속에서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죽음과 탄생의 순간은 다른 것의 개입은 필요 없는 엄숙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배경은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한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양한이라는 표현은 따뜻한이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탄생은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나귀가 덜컥 무릎을 꿇고 지상에서 숨바꼭질하듯 잠적했다라고 하는데요. 당나귀가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자신의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지상에서 숨바꼭질하듯 잠적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화자는 당나귀의 죽음을 숨바꼭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놀이인 숨바꼭질을 통해 죽음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라졌다가 또 다른 생명으로 탄생하는 윤회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화자의 깨달음을 숨바꼭질의 행위에 빗댄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 화자는 아니 진짜 숨바꼭질이다 라고 반복하며 화자가 깨달은 죽음의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는 죽음을 소멸이 아닌 탄생으로 재인식하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는 시인데요. 주제와 관련한 표현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락이라는 대상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깨달은 죽음의 의미는 소멸과 생성이 반복되는 윤회론적 관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탄생 과정을 자연물을 의인하여 죽음과 탄생이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죽음을 숨바꼭질이라는 행위에 빗대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시인데요. 실제 이영기 시인이 투병 과정에서 느꼈던 죽음에 대한 재인식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숨바꼭질이라는 재미있는 제목과 달리 죽음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철학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죽음을 자연으로 돌아가 잠시 숨어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시인의 기발한 발상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국어자신감 박재현 쌤입니다.